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8살, 9살 두 어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A씨가 다가와서 자신도 그네를 타고 싶다며 행패를 부렸는데요. 한 어린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어른 A씨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죠.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행동, 이거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간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벌금 8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성을 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느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부분인데 아마 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당연히 어른들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가 못지않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있고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환영하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신탁을 통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계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 기부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금전 말고 실물 재산에 대해서 이제 기부 의사를 밝히고 신탁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네.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유언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유산에 대해서 유산 기부는 유언장 작성이나 이런 부분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니까 매우 환영할 만한 것 같네요.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60대, 남편은 70대로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시동생이 늘 고민입니다. 집안의 늦둥이로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지내다가 도박에도 손을 댔습니다. 결국 직장도 잃고 지금은 소일거리 정도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요즘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식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형제라고는 단 둘인데 시동생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은 것이 있는데 시동생을 그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금전을 일시해 주거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동생 앞으로 상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 부부는 서로를 상속인으로 정해 생활 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가 수년간 키웠던 제 조카에게도 얼마라도 상속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전원주택과 현금 5억 원은 시동생에게 주되 현금은 매월 150만 원씩 지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쓰고 남은 것은 좋은 곳에 기부했으면 하는데요.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 부부가 모은 재산이 상속이 될 것인지, 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신 거가 이제 사연을 보니까 느껴지는데, 형제 조카에게 상속이 되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픈 손가락인 시동생이 좀 걱정인 것 같네요, 팀장님. 네, 사례자 부부는 이제 서로의 집안을 두루두루 이제 잘 챙기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카도 키우시고. 네, 사실 뭐 동생이 말생이면 이제 친형도 외면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특히 이제 형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직접 챙기는 걸 보니까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음 씀씀이가 좀 느껴져요. 지금 사례에서 부부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속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바램을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좀 배려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시동생한테 주기는 주는데 좀 분할해서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게 조금 많이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 150만 원씩 지급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게 그렇습니다. 보여요. 신탁을 통해서 이제 배우자 사후에도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관리될 수 있을 것,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째는 서로의 재산을 좀 신탁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신의 노후를 케어하고 이제 사후에는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플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편의 재산 중 그 시골 주택 아까 전원주택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하고 현금은 시동생에게 주는기는 하는데 배우자가 사후에 이제 분할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좋은 곳에 쓰고 싶은 좀 연속 상속 설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지방의 주택과 금전 5억 원 정도를 남편이 사망을 하면 시동생한테 이제 이전을 해 주는데 네. 월 아까 150만 원 얘기하셨으니까 그쵸. 월 150만 원을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사망하고 났을 때에 남은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기부 단체에다가 미리 지정을 해서 네. 상속을 좀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두 어떤 번째로 방식? 이제 세트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나머지 재산은 사후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네. 배우자의 그 친정 조카, 아까 이제 얼마간 아마 조카를 좀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꼭 이제 자녀들이 없는 분들 제가 좀 만나 뵈면 이제 조카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를 본인이 키웠다거나 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을 그 조카에게 해주는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하나의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세팅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네. 두 개로 나누어서 하면 네.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후 수익자가 지금 보면 이제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배분되는 재산의 내용도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계약에서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머지 계약에 침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가 각자 나눠서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시동생이 월 150만 원 받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동생이 이거를 나중에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청구하거나 이래버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이제 실무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하지만 신탁 계약을 하신 위탁자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를 은행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월 지급 조건을 갑자기 일시금 조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러게요. 이런 일은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위탁자분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미 위탁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인출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본인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경우에만 네. 아주 소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외적으로만 법원의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위탁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사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신탁하신 그 계약의 뜻이 일단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 수익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조건을 바꿔달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아, 실제로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위탁자분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분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려본다면 사실 집행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 간의 이견이 좀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남는 분들은 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처럼 제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탁자가 네. 자신의 재산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 네.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들리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위탁자가 그러면은 정해놓은 대로. 네,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또 위탁자는 그렇게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 안전하게 수탁자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또 그거 설득하는 것도 참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위탁자랑 계약을 했었던 그 의미, 네. 그 의미를 많이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후 수익자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을 섭섭하긴 하더라도 네. 수긍을 대부분은 하는 편이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위탁자 분과 수탁자 분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현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동률 박세별의 새로운 시작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